안녕하세요. 주식수익맨 정윤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말씀 드릴 건데요. 영상 보시면서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내용들 계속해서 유튜브 채널 그리고 보다 빠른 통로도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잘 보시고 도움될 거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말씀드릴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삼성전자 아마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옛날 옛적에 국민주라는 게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는 국민주 역할까지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간단합니다. 삼성전자 결국에는 언젠가 시간이 문제일 뿐 결국 10만 원 이상은 돌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 곳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그리고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위시한 무선과 가전 제품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 디스플레이, 하만 등 계열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단단한 축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잠시 미스가 난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국 단단한 체력을 유지하고 각 산업의 사이클이 올 때마다 결국에는 그 랠리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걱정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를 좀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요. 또 이때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가느니 마느니 하면서 주가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기회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사셨어야 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에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우상향한 그림 나오고 있고 다시 이슈 나와서 혹시나 하락한다면 또 언제든 담으셔도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삼성전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실을 수 있고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지만 삼성전자 걱정하면서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과거에는 뭐 10배, 20배까지 오랜 시간 올라간 적도 있지만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5배, 10배 간다? 이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485조의 시가총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더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는 코스피가 이제 4천을 간다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제는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진 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은행 이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지 높은 리턴과 높은 리스크와 높은 리턴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가져가시면서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도 접근하셔야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마음 졸이는 분들은 삼성전자 비중을 외려 줄이는 게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분명히 반도체 산업 계속해서 좋은 거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성장 기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형주들 성장하는 종목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물론 1년에 10% 20% 너무나 훌륭한 수익률이지만 결국엔 내 자산을 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본격적으로 늘리는 용도로도 활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가져가면서 핵심적인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같이 꼭 담으셔야 마음고생한 그 보답을 여기에서 더욱더 얻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이미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고 제가 한미반도체 다음에 제 개인 채널에서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 테크윙 메인으로 계속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새 작년 초 만원대 하던 주가는 현재 55,400원 경고 주의를 달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없던 매출들이 신규로 나오면서 이 주가 상승이 놀랍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Q4라는 신규 장비를 통해 가지고 HBM 반도체 이송 그리고 그 안에서 검사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좀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현 시점에서도 이런 식으로 충분히 고밸류 성장을 보일 수 있는 반도체 중소형 장비 소재주들은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종목들 제가 계속해서 채널에서도 하나하나 말씀드리고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응이라든가 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3175-1597 이 번호로 성장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챙겨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인사 대천명이다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게 오만해 보일 수도 있는 말인데 사실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말이 과연 내가 할 일을 다 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노력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건데 주식 투자에서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종목에 대해서 성장이 나오길 기다리는 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봤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다림이 올해 이렇게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항상 준비가 수익으로 나온다는 점, 그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제 개인 번호 010-3175-1597번으로 문자 성장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말을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시겠고요. 사실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기저기 정보들이 정말 많고 아니면은 뭐 매집 준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소위 매집을 작업을 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걸 왜 나눠줄까요? 충분히 리스크를 엄청나게 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성공률 반반으로 시도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절대 나눠줄 수가 없고요. 이런 유행은 바라시면 안 됩니다. 정통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이 진행사 대천명이라는 말처럼 충분히 준비를 하고 때를 기다린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점, 지금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제2 한미반도체, 제2 테크인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바라는 분들, 삼성전자만으로는 마음이 불안하면서 수익에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좀 비중을 나눠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전략 꼭 같이 나눠서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삼성전자 앞서서 세계 사업 부문에서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번에 HBM에서는 좀 밀렸던 부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HM이라는 게 결국에는 모든 메모리를 다 대체할 거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재도 HBM D램 부분에서 10에서 20%의 비중, 그리고 내년에 한 25% 최대 이 정도의 비중밖에 되지 않아요. 다만 HBM이 떴던 이유는 D램이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이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D램 가격이 떨어질 때 HBM이 좀 구원투수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현재는 작년에 2023년에 반도체 정말 많은 감산까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D램 가격, 낸드 가격 모두 결국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레거시 이런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쪽 제품들이 아직까지 많은 시장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런 결국에는 매출 규모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HBM을 엔비디아에 결국에는 아니면 AMD나 인텔에 납품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도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정말 모든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다 다루고 있는 종목이고 거의 매일같이 레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포트 평균값, 소위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12개월 목표가도 현재 평균 104,240원으로 나오고 있고 최고값은 12만원, 최저는 91,000원, 중간값으로는 10만원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숨길 수가 없어. 이미 정량적인 지표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추정치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 보면서 좀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읽어볼 만한 기사가 며칠 전에 이제 신동아에서 나와가지고 인터넷상에는 6월 24일 이렇게 올라와 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전문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왜 이렇게 이번에 인사도 단행을 하게 됐고 왜 HBM은 좀 늦었는지 이런 이슈들을 좀 길게 이렇게 써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삼성이 결국에는 잘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하실 수 있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삼성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HBM을 조금 뒷전으로 밀어놨습니다.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가 지금처럼 잘 나가는 이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에서 이런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삼성은 뭐 해줄게 이런 정도였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매물과 전부다 보니까 여기에 좀 전사적인 역량을 전부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모든 이런 조건들을 좀 맞춰주는 부분들이 나왔고,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서갔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반성이 지금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이번에 사정단 교체를 다시 한번 또 연말 인사가 아님에도 단행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결국에는 기본 저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메모리 전반적인 업황 속에서 HBM 후진입하면서 결국에는 실적 안정성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낸드 실적도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걱정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 LSI 이제 쪽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 좀 될 텐데, 이 부분을 TSMC와의 경쟁에서 얼마만큼 좀 따라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조금 격차를 줄여갈 때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3나노, 2나노 경쟁으로, 기술 경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공정 속에서 고객사들을 충분히 확보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회를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점 챙겨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도 있어요. 이런 반도체 기술을 통해서 지금은 HBM이 계속 화두했지만 HBM은 영원하게만 발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HBM이 갖고 있는 한계는 칩을 물리적으로 쌓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결국엔 한정되어 있습니다. 패키징을 할 때 HBM 메모리와 AI 칩을 같이 넣고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이 AI 칩보다 이 메모리 칩이 더 높게 쌓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8단, 12단, 16단 어느 수준까지 쌓겠지만 그 이상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기술들을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고, 뭐 이거를 두 개를 붙여서 또 DDR5, DDR6를 속도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지금 전략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을 통해 가지고 CPU가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용량을 늘려주는 CXL 기술도 현재 2.0이 상용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도 상용화되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앞서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도체 대장주로서의 하이닉스에 밀렸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보면 또 어려운 시기에, 다소 어려웠던 시기에 큰 역할을 해준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삼성 디스플레이는 참 알짜로 돈을 너무나 잘 벌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번에 5.6조 원 현금으로 이제 배당을 하는 결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종목들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는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LCD 자체는 많이 죽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OLED로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만이 돈을 벌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에서 전환이 좀 늦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로 빠르게 전환을 하면서 관련된 이익을 빠르게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8.6세대 라인도 벌써 공장 투자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중국의 BOE라든가 차이나스타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앞서가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전자에 탄탄하게 실탄을 제공하면서 삼성전자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효자 기업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이와 반대로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6세대 지금 공장 개편도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LG전자라든가 계열사에서 돈을 차입받고 수혈까지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성장을 하는데 큰 버팀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좀 개괄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이슈들에 따라서 한두 번씩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큰 차질은 결코 지금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결국에는 이 96,800원을 넘어서가지고 10만원대를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종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뭐 걱정하거나 하실 필요 없고, 다만 너무 비싸게 사는 일만 피한다면, 뭐 갑자기 9만 원 막 넘어간다고 그렇게 따라 사는 그런 것만 자제하신다면 오히려 8만 원 언더에서 7만 원대 보일 때는 사 담으면 편안하게 은행이자 이상의 넉넉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한다고 해도 주식은 계속 변하게 되고, 사실 내 돈이 단돈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떨어지는 느낌이 들면 또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다가 수익이 되면 그게 기쁠 수 있고 결과로 다가오는 건데, 삼성전자만으로는 그 리턴이 조금 더 부족할 수 있으니만큼 그 성과를 보다 크게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반도체 성장주들, 핵심 성장주들하고 같이 삼성전자의 비중을 남아서 다루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인 전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 투자들이 더욱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좀 준비하고 관련된 종목들 대응하고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010-3175-1597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성장 혹은 다른 멘트 어떤 거라도 좀 보내주시면 또 챙겨서 내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그 외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식의 느낌으로 보고 접근해야 될지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혹은 다른 종목들 이슈 나오는 것들 또 챙겨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편안히 보시면서 같이 어려운 우리나라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